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좀 자다가 일어나서, 어이구, 12시가 넘었구나. 자정 12시가 넘었네요. 원래 녹화를 해놓고 했어야 하는데, 중간에 좀 피곤해서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자정이 좀 넘어버렸네요.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 얘기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마치 나무를 보는 거는 한 그 회사를 분석하는 것 같고요. 나무를 분석하는 것은 그 숲을 보는 것은 마치 그 산업 전체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산업 전체를 분석하는 것을 마치 숲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숲보다 더 넓은 관점인 마치 우리 강원도 같은 큰 산맥들이 많죠. 무슨 산맥 해가지고 큰 산맥과 같아요. 그 산맥 사이사이에 숲들이 다 이제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큰 산맥인 관점인 거시경제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제가 지수 분석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이걸 좀 중간중간에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것도 있지만 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제가 제 관점에서 이게 분석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이게 저처럼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쉽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바꿨습니다. 네. 숲보다 더 큰 산맥을 마치 인공위성으로 보는 듯한. 그럼 숲은 뭘로 보냐? 숲 같은 데는 보통 헬리콥터로 보면 제일 좋아요. 이게 외국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헬리콥터로 해서 많이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해요. 이게 헬리콥터로 봤을 때와 직접 이게 차로 이게 돌거나 이게 걸으면서 보는 것과 헬리콥터로 보는 게 완전히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헬리콥터로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타면서 부동산 같은 걸 많이 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헬리콥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뭘로 쓰냐, 요즘은, 예, 그래서 그 숲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헬리콥터 같은 게 없어서 이제 좀 이게 다른 요즘에 뭐 앱 같은 게 잘 나와 있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그 항공사진 앱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요. 마치 그런 거 같은 거로 산업 분석을 하고, 거시경제는 마치 산맥을 전체를 보려면 헬리콥터로나 이게 항공사진은 볼 수 없어요. 뭘로 봐야 하냐? 인공사진으로 봐야 돼요. 인공위성 사진으로. 요즘은 다 지도 뭐 구글 맵이나 해가지고 인공사진이 너무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죠, 그냥. 그 지형도까지 잘 나오죠. 요즘 이렇게 잘 보시면 그런 걸 이렇게 잘 정리하는 도가 많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시경제는 마치 큰 산맥을 갖다가 다 이게 위에서 인공위성 관점에서 내려보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떤 산맥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디서는 이렇게 갔다가 어디서는 쭉 내려가고 그렇죠. 마치 산맥의 모양이 이렇게 하듯이 거시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거시경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틀을 이렇게 짜버린 거예요. 원래 거시경제 분석할 때는 이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그걸 미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거시경제 강의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큰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나무에 대해 투자하기 전에 큰 지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숲뿐만 아니라 그 산맥의 큰 위성사진 지도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방진 모양으로 해서 한번 예전에 했는데 중간에 이게 바뀔 수도 있으면 미리 고지합니다. 왜냐면 또 효율적인 방법이 제가 보완하거나 딴 데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막 시시때때로 바꾸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제가 주식 강의를 했으면
제가 주식을 제가 2016년도 3월인가? 2월인가? 2016년도 4월인가? 2016년도 봄쯤에 2분기쯤인가? 하여튼 2013년도가 아니구나. 2016년도에 제가 처음 주식 이게 공부에 어떻게 입문을 했어요. 첫 투자도 이제 그때 하고, 첫 투자를 이제 2016년 5월 달에 성공했냐? 나름 성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금은 다 빼냈고, 원 투자금 다 현금화 시켜서 받고, 남은 수익금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종잣돈 수익금은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제가 창피한데, 좀 창피한 좀 과거사를 하겠습니다. 거시경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전에 뭐 미수 레버리지 이런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미수 신용이 하길래 이게 미수인지 모르고 미수도 썼었어요. 주식 담보를 하니까 부동산 담보로 하듯이 그냥 담보 대출인가 보다 했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바이오주에다가 몰빵을 한 데다가 레버리지 그 신용 미수까지 써버린 거예요. 내가 난 그게 미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그게 작전주였거든요. 작전주 꽁무니 따라다는 걸 처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아마 부동산을 그때 하고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다가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제가 고향에 제가 땅이 상속받은 땅이 있다고 몇 번 말했잖아요. 네, 요거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가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이. 저희 좀 약간 제가 좀 하기에는 창피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저의 좀 약간 치부를 드러내므로써 창피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요즘 뭐 부자 아빠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듣는데 이 양반도 깡통을 40년 동안 5번을 찼다고 해요. 저는 깡통을 찬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처음부터 진짜 치명적인 실수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해성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거시경제는 약간 다음에서 미루고요. 이번 시간은 좀 옆으로 빠진 김에 저희 좀 치부적인 얘기를. 2010년도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때 제가 안산에 여기까지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 스승을 만나요. 과외로 만나요. 그 당시에 이 양반이 100만 원에 10회 강의 한 회에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5만 원짜리 1대1 과외예요. 무조건 1대1이에요. 그 양반은.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기본적인 것 일단 우리가 주식 배우면 기본기 있잖아요. 기본기부터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작전주 같은 걸 속지 않는 법, 이거를 갖다가 그때 이 양반한테 배워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주식에 대해서 아예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이제 중고차 장사하는 경우가 부동산 약간 이런 좀 해박한 지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것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를 하는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제 주식 선생님 있는데, 과외 선생님인데, 이분이 모르는 걸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 뭘 설명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본 적이 있고, 무슨 경매장인가? 무슨 미술 경매장에서, 거기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나선 케이스인데, 이 양반은 자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못 보더라고요. 이 양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제 그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어차피 작은 구멍가게나 큰 구멍가게나 사이즈 차이예요. 운영은 똑같아요. 재무제표나 어차피 장부 운영하듯이 회계장부 크면 좀 약간 복잡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뭐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현금성 일단 자산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면
그 장사꾼마다 그 상사나 그 사람마다 다 이게 사장님마다 다 틀려요. 그 자산 그 구조가 100% 그냥 연 2부이자 월 2부이자 이게 월 2% 이자예요. 월 2% 이자 100% 매도금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100% 자기 그냥 순수 그냥 자본금 자기 현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리고 그 액수가 틀리고, 그리고 몇 대 몇으로 그 은행 부채 자기 자본 몇, 아니면 이런 사채 시장에서 통용되는 몇, 아니면 아예 자기 10원 한 적 없이 그냥 불알 두 쪽 가지고 그냥 브로커만 해가지고 이게 알선만 하죠. 알선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중고차 장사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스타일이 틀리고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차를 어떻게, 어떤 재고가 있고 어떤 악성 재고가 있는지 이게 다 틀려요. 이게 마치 회사도 똑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회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위 회사가 어떤 성격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회사가 또 옆으로 샜네.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의 자산을, 부동산일 수도 있고 지적 재산권이 있고 로열티 있고 이게 무형의 자산일 수도, 연구 성과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게 뭐냐, 재무제표에 안 잡히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통찰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양반들이 영업권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 해요. 보통 이게 주식을 그냥 이렇게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이게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게하면 권리금이 있잖아요. 권리금이 마치 영업권과 같아요. 이게 우리 하다 보면 영업권을, 중고차에도 영업권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게 많아요. 보통 투잡을 하는 사람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게 중고차를 사오는, 어떻게 사오냐면, 신차 영업소에 다 사와요. 그럼 거기 신차 영업사 그 소에서 나오는 걸 다 아도친다고요. 우리 매매상에서는. 다 아도치는 조건으로 거기다가 그 이제 영업권을 갖는 거죠. 매입할 수 있는 그 신차 영업소에서 새 차를 팔면 중고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인수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영업권이에요. 그럼 보통 최하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점장이나 이거 좀 나가면 곤란할란가? 이게 기본이에요. 이쪽 시장에서는. 그럼 그 5천만 원 내주고 그 지점이나 대리점에다 5천만 원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하가 5천원, 이제 큰 데는 억 단위로 들어가요. 그럼 그거 나중에 받냐? 못 받아요. 미리 얘기하지만 못 받아요. 그 대신 그거를 이렇게 지점장한테 그 영업권을 줌으로써 그걸 갖다가 해요. 그 대신 그 이상을 다 뽑아내버리죠.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한박집하고 비슷해. 건설 현장 가면 우리 옛날에 이사님 중에 투잡으로 한박집을 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중고차 장사하면서 한박집에다는 이제 사람을 거기 매니저들 비슷하게 이렇게, 보통 매니저들이 이게 아줌마들이에요. 주방 아줌마들 이렇게 믿을만한데 씹어놓고 이제 다른 데 돌아다니고 이제 중고차 장사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하여튼 이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양반들 차를 다 팔아줘요. 왜냐면 인터넷에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팔아주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묻고 이렇게 좀 이렇게 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고, 밥도 사주고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기본 중고차 장사는 이제 직접 이게 자기가 팔진 않고, 이런데 자기 이제 거래처에서 중고차장을 사오면 매매 상사에는, 예를 들면 매매 상사 그러면 차 보셨어요? 하고 떴다방이라고 아시죠? 떠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떴다방 양반 같은 분이나 우리 같은 인터넷을 이렇게 찍어서 파는 사람들이 다 팔아줘요. 자기가 거의 못 팔아요, 자기 차는. 사람들이 중고차 사니까 내가 사오면 내가 판다고 하는데, 사오는 사람 따로 있고 파는 사람 따로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찍으면 올려가지고 하면 그거 보고 와가지고 제가 많이 팔아주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분한테 이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양반은 차만 사와. 그럼 우리가 찍어가지고 팔아줘.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이제 수수료나 이제 차에다 이제 마진을 좀 약간 집어넣죠. 그건 차마다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주식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디 레스토랑을 식당을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카페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을 갖다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저기 주식 이런 거대한 뭐 저기 상장된 회사들 내가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제 경험은 이제 중고차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사업장을 이제 운영을 해봤고, 예전에 제가 이제 카비 사이트라는 이제 나름 벤처 사업이에요. 벤처 사업을 하는 거를 감안해서 어떻게 이게 재무제표 흐름과 시장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이게 그 산업에 이게 일단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저기 어떻게 중고차 장사는 저기 서비스 유통 산업이고, 옛날 제 카비 사이트는 이게 IT 이게 닷컴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B2B 닷컴 회사예요, 기존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회사를 운영해보지 않는데 그걸 갖다 경험으로 제가 대입을 해버리면 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떠냐? 제가 아주 잘 알고 제가 뼛속같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게 피부로 와닿게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뭐다 이제 와요.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제가 좀 제 치부적인 건데, 2016년도에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갈까요? 나중에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좀 약간 했으니까, 제가 저기 처음에 투자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그 따로 한번 그걸 할게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한번 옛날 얘기를 잠시 이런 걸 하고, 이제 거시경제를 여기서 한번